70대 누님의 로또 대박, 인생 역전. 동네 골목 입구에 자리 잡은 오래된 분식집. 40년 가까이 장사를 해온 70대 순옥 누님은 매일 새벽 오시면 문을 열고 떡볶이 양념을 직접 끓이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누님의 거칠지만 따뜻한 삶을 따라 조용하게 흐릅니다. 순옥 누님은 남보다 특별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은 없었지만 연금도 빠듯하고 가게 임대료도 매년 오르는 탓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매달 말이면 장부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곤 하셨지요. 아휴, 이번 달도 이래가지고는. 누님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냄비를 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옥 누님은 참 부지런하셔. 근데 요즘은 장사가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누님은 늘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내가 건강하면 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분식집 문 앞에 자주 오던 단골 아저씨가 로또 종이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누님,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들 복권 잡는다니까요. 누님도 한번 사보세요. 누님은 그냥 웃어넘기려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 5,000원 정도는 뭐 커피 한 잔 값이니. 그렇게 누님은 처음으로 로또 한 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장난 같은 선택이었지만 그 한 장이 누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누님은 TV 소리를 낮춰놓고 로또 번호 발표를 보았습니다. 어차피 안 되겠지.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지요. 그러나 한 개, 두 개 번호가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번호까지 일치하는 순간 집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님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번호가 맞나? 손에 쥐고 있던 종이가 너무 흔들려 번호가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이고야, 나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누님은 안경을 다시 쓰고 휴대폰 플래시까지 켜서 번호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지요. 자신이 1등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누님은 그날 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걸 어쩌지 내가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누님은 오래도록 조용히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묵묵히 다음날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첨금을 찾기 위해 은행에 가는 날 누님은 늘 입던 앞치마를 벗고 말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살짝 하셨지요.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금이 맞습니다. 누님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예, 조용히 좀 부탁드려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님은 안내를 받으며 별도의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이 받으시는 금액은 세금 제외하고 약 120억입니다. 그 금액은 누님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너무 무거워 마치 평생의 무게가 담긴 듯 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누님은 혼잣말로 작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디에 써야 할꼬. 그러나 그 순간 누님은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평생 허리 굽혀 일해왔던 자신의 노력이 이제서야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라는 것을요. 당첨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네는 입만 열면 소문이 뻥뻥 퍼지는 곳이었고 친척들 중에도 돈 이야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네 아주머니가 분식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누님,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요? 좋은 일 있으세요? 누님은 떡볶이를 젓던 손을 잠시 멈추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날씨가 좋잖아요. 사실 누님은 평소보다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사람들과 거리도 살짝 두었지요.
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누님은 혼자 앉아 작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욕심내면 안 된다. 평생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써야 한다. 그날 이후 누님은 아주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래된 분식집을 정리하고 건물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건강하시고 가게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다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카들. 누님은 조카 집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조금 모아둔 돈이다. 아이들 학원비에나 써라. 조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이 어떻게? 하지만 누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받아. 누님은 절대 큰 액수로 주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하지만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용히 꾸준히 베풀었습니다. 누님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월세방을 떠나 작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처음 가져보는 자기 집이었지요. 이삿날, 누님은 텅 빈 거실에 서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고서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집안은 크지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누님은 이 집에서 남은 생을 조용히 편안하게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첨 후 몇 달이 지나자 누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누님은 여전히 시장에 가서 직접 장을 보고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만 가끔씩 혼자 카페에 가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작은 사치를 누렸지요. 아이고, 누님 요즘 더 편안해 보이세요. 예, 조금 마음이 놓여서요. 그 짧은 대답 이면에는 70년을 살아온 한 여성의 깊은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없이 잠들고 걱정 없이 눈뜨는 날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누님은 노후를 위해 일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했고 나머지는 기부와 도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조용히 기부했지요. 어느 날 조용한 노을을 바라보며 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기가 막혀요.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조금 더 편안해진 거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기적이 올 수도 있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네요. 누님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했고 깊었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 역전은 소리 없는 감동으로 남아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로 기억되었습니다.